안녕하세요. 게임아리TV의 환입니다. 오늘 새로 해볼 게임은 수호신이라는 비주얼 노벨 게임이고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본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명, 사건 등은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한 100% 픽션 인물을 밝힙니다. 메뉴 설명을 보시겠습니까? 용어 설명. 게임 진행 시 일부 단어가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한국어 단어들의 의미가 궁금하다면 용어 설명 메뉴에서 간단한 단어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 친절하네. 일단 게임 시작할게요. 서마 조선 남동부. 멀리 강이 보인다. 말을 잠시 멈춰 세운 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시간이 늦어 곧 어두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한양에서 떠나온 지 7번째 날이고 마지막에 들렸던 말로부터 이틀째였다. 빨간색 한양. 나는 지쳐 있었다. 조금씩 사람이 그리워지기 시작했고 어서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었다. 다행히 이제는 집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다. 오늘은 저쪽에서 쉴까? 마을에 도착하려면 반나절 정도 남았으니 강변에서 불을 피우고 노숙해야겠어.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정오 전에는 도착하겠지. 어서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으면. 나는 다시 말머리를 마을 쪽으로 돌렸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운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들이 내가 돌아올 걸 알면 많이 놀랄 것이다. 이윽고 강변에 도착했다. 나무에 말을 묶은 후 조롱벅에 물을 채웠다. 오늘 밤이 아름다운 별빛 아래 잠을 청하는 마지막 밤일 것이다. 밤엔 더 쌀쌀할 테니 보답불을 피워야겠어. 나는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찾아보았다. 이곳 조선에는 산과 숲이 많아 땔감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여러 번의 여행 덕에 이제는 노숙을 해도 제법 잘 버틸 수 있게 되었다. 바닥에 잘 자리를 만든 후 불을 지폈다. 산속의 추위를 견디려면 보답불은 필수적이었다. 먹을 게 남아있는지 볼까? 아직 육포와 주먹밥이 남아있군. 오늘 밤은 이걸로 충분하겠어. 강가에 있으니 물이 부족하진 않을 거고. 만족스러운 식사는 아니었지만 다음 식사를 따뜻한 걸 먹을 생각으로 대충 저녁을 해결했다. 나는 마을 주막에 가는 것을 좋아했었다. 주막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친근한 장소였기에 내게는 언제나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몸을 덮을 담요를 꺼냈다. 거기 누시오. 아니, 아낙네가? 한 여인이 내게 다가왔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주변 소음을 잘 인식하도록 훈련되었음에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피곤함 때문이었을까? 긴 여정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지치긴 했어도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였다. 아마 피곤함 때문에 눈치채지 못한 것 같지만 이 근방에는 마을이 없음에도 여인은 여행 짐도 없는 평범한 차림이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이런 늦은 시간에. 누구냐고 물었소.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것이오? 나야말로 묻고 싶소. 이런 곳에서 밤을 보내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닌 듯한데. 여인의 말투는 침착하고 차분했으면 길을 잃은 것 같아 보이진 않았다. 저는 양동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꽤 남아서 오늘은 여기서 밤을 보내려고 했지요. 그렇소. 잠시 옆에서 불을 쬐도 되겠어? 거절하는 것은 나쁜 일이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은 맞은편에 앉아 내 소지품을 훑어보고 있었다. 혹시나 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이 여인을 만났던 기억은 없었다.
멀리서 오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저는 한양에서 오는 길입니다. 거기서 3년을 지내다가 다시 양동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7일이 걸렸고요. 아, 한양에서 오시는 길이었구려. 거긴 어쩐 일로 가신 것이오? 여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이어나갔다. 나도 며칠 동안 얘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대화에 응하고 있었다. 무예 훈련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여인은 마치 내가 다음에 할 말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서 훈련을 받고 과거 급제 후에 돌연 고향인 양동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과거 급제하셨다니 대단하시구려. 그것 때문에 한양에 가신 거요? 마치 어제 일인 양 기억났다. 철들기 전부터 무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허나 작은 마을인 양동에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곳에선 무예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없으니, 허나 감사하게도 마을의 지체 높으신 분께서 제게 한양에서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지원 덕분에 한양에도 갈 수 있었지요. 용기는 결단을 하셨구려. 가족과 친구들을 두고 혼자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는 두고 갈 가족도 없었고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은 고아원에서 다른 고아들과 함께 자랐다.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강한 유대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들이 나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셈이었다. 그런 그들을 두고 떠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잘한 일이었다. 가서 무엇을 배우신 거요? 앞에서 말했듯 무예 훈련을 받았습니다. 활이나 창 같은 무기를 다루는 법들과 사람을 호위하는 방법, 그리고 매일 말 타는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었지요.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실례지만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시간도 늦었고 말과도 많이 떨어진 곳인데. 내가 수상하다 생각하오? 나는 몇 달 전에 양동으로 왔소. 그러니 서로 알 리가 없지. 마을 사독께서 내 전입을 환영해 주시더라. 힘대강과 마님 그리고 그대의 따님이신 유나 씨에게도. 거짓이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군. 마을 사람이 아닌 이상 양만들 이름까지 알기는 힘들겠지. 이 근방에서 종종 말을 타지만 오늘은 좀 멀리 나간 것 같소. 실수로 말을 놀래켜서 그대로 달아나 버렸지 뭐요. 그래서 혼자 마을로 돌아가려 하는 참을 헤매다 길을 잘못 든 것 같소.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닫고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같은 마을 사람인지 당신을 만났소. 그렇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여기 같이 있다 내일 아침에 함께 출발해도 되겠소? 물론입니다. 편히 있으세요. 여기 제 담요라도 덮으시죠. 밤 기온이 차서 곧불에 걸릴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요인에게 담요를 건넸다. 감사하지만 당신은 덮을 게 없지 않소? 저는 여벌의 옷이 몇 개 더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오. 그걸로 충분하오? 충분합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이제 먹을 것을 없는데 괜찮으신지요? 많이 시장하실 텐데. 괜찮소. 내일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야. 여인은 내게 무언가를 건넸다. 감사의 의미로 이 놀이개를 드리고 싶소. 이것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애군이 피해갈 것이요. 감사지만 제게 이런 걸 받아도 되지. 어디 받아주시오. 어떻게 할까? 받는다 뿐이 없네요. 하면 그리하지요. 당신 몸에 지니고 있겠습니다. 나는 놀이개를 받아 짐 속에 넣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담요를 덮고 모닥불 옆에 몸을 뉘었다. 길을 잃고 헤매느라 피곤했을 터 편히 쉬도록 편하게 줬겠지. 의심스러운 여인이라 동선명을 하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뭐 상관없겠지. 내일도 이야기할 기회는 있을 테니. 나는 곧불에 걸리지 않도록 여분의 옷들을 껴입고 자는 동안에도 모닥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폈다. 그 후 기억이 없는 거 보니 곧바로 잠이 든 모양이다. 첫째 날 조선 남동부
나는 충분히 잠을 청한 후 새벽녘에 일어났다. 모닥불은 이미 오래전에 꺼진 것 같다. 생각해보면 그날은 평소와 달리 불을 다시 떼기 위해 일어나지도 않았다. 함께 있던 여인을 돌보지도 않은 채 잠이 들어버린 것이다. 공식적으로 주어진 임무는 아니었지만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디에 가신 거지? 여인이 누웠던 자리엔 담요도 없었다. 담요는 내 몸 위에 덮여 있었다. 뭐지?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옷을 껴입고 잠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나는 보찜을 확인해 보았다. 조지품은 모두 그대로야. 어제 자기 전에 껴입은 옷들도. 이게 어찌된 일이지? 분명 여인에게는 담요를 주고 나는 옷을 껴입었는데 어떻게 짐 속에 있는 거지? 꿈이라도 꾼 건가? 어디 계십니까? 지문을 못 읽었어. 아무런 대답이 없다. 좀 더 크게 불러봐야겠다. 왜 아무도 없어? 역시나 대답이 없다. 주변은 그저 고요했다. 한가 쪽으로 가서 다시 불러보자. 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있었다면 분명 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낙을 조사한다. 나는 여인이 잠들었던 자리를 확인해 보았다. 어디 보자. 내 기억에는 이쪽으로 누웠었는데 정말 이상한데 누웠던 자리가 마치 아무도 누운 적이 없는 듯 반듯한 게. 나는 좀 더 주변을 둘러보았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정말 꿈이었나? 말을 확인한다. 말을 찾으러 가보니 어제와 같은 자리에 그대로 묶여있다. 너도 봤지, 그 여인을. 새벽에 먼저 떠난 걸까? 말은 여기에 그대로 묶여있는데 여인이 말을 타고 가려 했다면 지금 여기에 없었을 테지. 내가 본 걸 말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말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 거겠지. 나는 말을 조금 쓰다듬어주고는 다시 짐을 챙기러 돌아갔다. 여인은 말을 놓쳐 길을 잃고 헤매다 여기까지 왔다고 했는데 어찌 마을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걸어왔을까? 길을 잃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분명 여인에게 담요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었나? 꿈이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너무 피곤해서 길을 잃은 여인을 만났다고 생각했나 보다. 모닥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잔 걸 보면 이런 일은 오랜만이었다. 여정이 생각보다 힘들었었나 보다. 시간 낭비는 그만하고 이제 그만 마을로 돌아가자. 아직 이른 시간이니 지금 출발하려면 종호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짐을 챙겨 말에 올라탔다. 여! 도신 양동말. 말을 타고 가길 몇 시간 멀리서 마을이 보였다. 고향은 떠난 지 3년. 하지만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약간 감정이 뭉클해졌다. 가족과도 같은 친구들과 재회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일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몇백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내가 살던 집은 남쪽 출입 근처에 위치한 작은 집이었다. 마을은 조선 일대에서도 보리댐 지역으로 가장 가까운 마을조차 말을 타고 며칠을 가야 했다. 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딱히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었다. 무과 급제 후 나는 어째서인지 양동으로 돌아가려는 명령을 받았는데 작고 조용한 마을이니 아마 내가 할 일은 주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일 것이다. 집에 도착하면 우선 짐부터 풀어놓고 바로 친구들을 보러 가야지. 유리의 집. 이렇게 집에 온 게 얼마만인지. 집 내부는 깨끗하고 쾌적했다. 내가 떠났을 때 그대로군. 그동안 집을 깨끗이 관리해 주었을 수아에게 고맙다고 해야지. 이것에 사는 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내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다. 고맙게도 그녀는 내가 집을 비우는 동안 청소와 관리를 해주겠다 정했었다. 집의 상태를 보아하니 단순히 청소만 해준 게 아닌 듯하다.
김대감께도 인사를 올리러 가야겠고 그분의 지원 덕분에 한양에도 갈 수 있었으니 윤복이 내가 돌아온 걸 알면 좋아하겠지. 양동의 포졸인 형 항상 내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었는데 오늘 저녁에 불러다 같이 한잔할까? 누구를 방문할까? 수아의 H. 유리, 언제 돌아왔어? 오랜만이니? 잘 지냈어? 지금 막 돌아왔어. 진짜 오랜만이야. 유리, 그러게. 유리라는 이름 남자가 아니고 여자 이름 같은데.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점심은 먹었어? 아니, 아직. 잘 됐다. 마침 점심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 앉아, 같이 먹자. 손수 지은 밥을 마다할 필요는 없겠지. 아, 좋다. 얼마 만에 따뜻한 밥인지 모르겠어. 맞다, 너한테 줄 게 있어. 한양에서 사오는데 그녀가 그동안 내게 베푼 걸 생각하면 빈손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다. 나는 짐 속에서 그녀에게 줄 선물을 찾아 건넸다. 안 그래도 됐었는데. 근데 이게 뭐야? 열어봐. 그녀는 조심스럽게 선물 포장을 열었고 그것은 주머니였다. 복주머니? 한양에서는 인기 있는 가게에서 사온 예쁜 소품을 좋아하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것으로 골라왔었다. 선물을 손에 든 그녀는 놀란 듯했다. 와, 진짜 이쁘다. 고마워. 근데 이거 비쌌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들어? 응? 너무 마음에 들어. 정말 고마워. 내가 고맙지. 나 없는 동안 우리 집까지 관리해줘서 고마워. 집이 엄청 깨끗하던데 오랫동안 비었던 집 같지 않게? 아니, 내가 집을 비웠으면 너도 그랬을 거잖아. 당연히 그랬겠지. 아, 그녀는 받은 선물을 정리하고 마저 하던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 무슨 얘기를 할까? 하는 일에 대해. 요즘 장사는 잘 돼가? 저는 채소 농사를 지어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들의 집은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어 집 앞에 농사를 지을 땅이 있었다. 별로 특별하게 힘든 건 없어. 며칠마다 장에 나가 팔면 먹고 살 만큼만 버티니까. 항상 벌이가 괜찮은 건 아니고 아무래도 겨울에는 좀 그렇지? 근데 얼마 전부턴 마을 주막에도 우리 채소를 사다 쓰고 있어. 이제 고정 수입이 생겨서 시장에서 많이 못 팔더라도 좀 여유가 생겼지? 잘 됐네. 이제 양반댁에서도 사오러 올지도 모르겠네. 거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텐데 굳이 내 걸 사겠어? 혹시 알아? 내게 좋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별로 그러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리고 나 혼자 그렇게 많이는 수확하기 힘들 것 같은데 같이 할래? 아, 아니, 그건 좀. 그래도 예전처럼 도와줄 수는 있으니까 언제든 일손이 필요하면 얘기해줘. 요즘도 장구를 치는지? 요즘도 장구 쳐? 응, 그렇지. 자주 치나봐. 틈 날 때마다 치고 있어. 집에서도 자주 치고 매년 만기 축제 때도 몇 번 쳤었지. 혼자 치는 거야? 보통은 그런데 가끔 순이랑도 같이 쳐. 일 끝나고 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한양에서는 장구 치는 사람 본 적 없어? 있었지. 한양에선 매년 축제가 많았던 편이었으니. 축제 구경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 그런 사람들이 많던고. 좋겠네. 나는 언제 한번 그런 데 가보나. 내가 나중에 한양에 다시 가게 되면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가도 돼? 그럼 기회 되는 데를 꼭 같이 가자. 빨리 가고 싶다. 여전히 고안호에 방문하는지. 요즘도 고안호에 자주 가보는 거야? 날 때마다 가서 최소한 과일도 갖다 주고 있어. 나도 언제 한번 가봐야겠네. 안 그래도 애들이 너 왜 안 오냐고 물어봤어. 그래? 너한테 한양 간다고 말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한다는 걸 잊어버렸었네. 걱정 마. 내가 너 한양 가서 보관이 될 거라고 얘기해뒀거든. 아, 그거 쑥스러운데? 우리는 고안에서 함께 자랐다. 아이들이 많지 않았던 그곳에서 가족 없는 또래였던 우리는 쉽게 친해졌다. 저는 나의 유일한 가족인 셈이다. 아이들은 널 커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다들 많이 컸겠다. 그렇지. 그래도 찍은 개월 나이야. 안씨 아주머니도 잘 지내지? 그럼 잘 지내시지? 나도 시간 내서 가볼게. 내가 돌아온 거 다들 좋아할 거야. 자, 식사 준비는 다 됐어. 그녀가 음식을 내오자 작은 집안에서
음식 냄새가 가득 퍼져서 더욱 배가 고파졌다. 그럼 한술 떠볼까? 저야 진짜 맛있어. 에이, 별로 차질도 없는데. 아니야, 내가 만든 건 다 맛있어. 아, 그런가? 그동안 한양에서 어떻게 지냈어? 그건 오늘 저녁에 윤복이 형이랑 주막에서 다 같이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데. 오랜만에 같이 한잔하면서 그동안 못한 얘기 하자.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인데? 나도 그동안 내가 한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엄청 궁금했거든. 그럼 저녁에 주막에서 보자. 그래, 저녁에 봐. 누구를 방문할까? 윤복. 윤복의 집. 유리, 너 언제 돌아온 거야? 오늘 오전에 왔어. 시험은 어떻게 됐어? 덕분에 못사 통과했지? 와, 축하한다. 정말 경선을. 근데 휴가인 거야? 아니면 귀양? 일단은 돌아오게 됐어. 나중에 다른 곳으로 발령 낼지도 모르지만. 그렇구나. 어쨌든 오랜만에 다시 보니 진짜 반갑다. 나도.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일할지도 모르겠네. 내가 알던 그 꼬마가 이제는 어른이 됐구나. 이게 다 형 때문 아니겠어? 나 항상 형처럼 되고 싶어 했잖아. 에이, 내가 누군가의 본보기가 될 정도의 사람이었어. 근데 여기서 할 일은 한양에서와는 많이 다를걸. 거기서 내 스승은 누구였고 뭘 배운 거야? 아, 내 스승은 왕궁 숨장이셨지. 뭐, 숨장? 응. 운 좋게도 그런 분께 개인 훈련을 받을 수 있었어. 대감께서 널 추천해 주셨다는 게 그런 거였어? 응, 그랬구나. 내 스승은 내가 그의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대감께서 널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나 봐. 이러다가 그대에게 아시와 본인이 시킨다고 하실 수도 있겠다. 뭐? 농담이라도 멀리 간 거 아니야? 김대감께서는 따님이 한 분 계시다. 따님인 유나 아씨는 어느 양반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단아하고 고우신 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선 그대에게 더 일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별로 없었다. 어쨌든 이 형은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젠 내가 나보다 많이 배웠을 테니 내가 널 보고 배워야겠네. 뭐 그 정도는 아니야. 형은 항상 재밌는 사람이고 함께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었다. 하지만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진지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유로 마을에서는 평판도 높았다. 한에서는 명절들의 기강은 엄격했었다. 나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질서를 잘 지키는 게 공공 안전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양동 같은 작은 마을에서는 그런 우려가 크게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수도의 병조들도 본래의 역할보단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처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대단한 자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점은 언제나 내가 그에게 본받아야 할 부분이었다. 부모님에 대해. 부모님은 잘 지내지? 그럼 잘 지내시지. 아직도 시장에서 도자기 파시는 거야? 그렇지. 가게도 잘 되고? 괜찮기는 된 것 같아. 금전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손님이 충분히 있는 게 좋지. 형은 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늘 함께 놀았다. 우리가 같이 놀 때면 그의 어머니는 이따금씩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곤 하셨다. 그리고 항상 날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시간 날 때 인사드리러 갈게.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시고요. 동정 너 잘 지냈는지 궁금해 하셨거든. 최근 몇 년간 마을에 대해. 그간 마을에 별일 없었어? 혹시 범죄 같은 거 말하는 거라면 딱히 없지? 그건 별로 놀랍지도 않네. 여기는 고립된 지역이니 오히려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적들이 이곳에 먼저 쳐들어오지는 않았을 테고 주민들 대부분이 서로 알고 지낼 정도니까 한양처럼 범죄가 많지도 않을 테고 이웃 간의 다툼 정도는 있어도 그 이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우리 가는 사람들 중 돌아가신 분은 없어? 없었어. 최근 몇 년간은. 진짜 넘는 동안은 별일은 없었다. 그렇구나. 그나저나 이제 장가 갈 때 되지 않았어? 아쉽게도 신보가 없네. 정말? 형 인기 많았잖아. 그런 건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해. 아직은 때가 아닌 거겠지.
뭐 언젠가 임자 만나겠지. 이곳에서 하는 일을 알려줘. 형의 일상 업무를 얘기해주겠어? 내가 여기 머무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이지. 나는 사또께서 정해주신 일이 따로 있지만 아마 넌 다른 일을 하게 될걸? 나라고 여기서 다른 일을 하겠어? 나는 보통 시장에서 보초를 서면서 사람들이 몰려 사고가 나는지 살피는 일을 하고, 내 업무와는 조금 벗어난 일이긴 하지만 상인들이 세금을 걷는 일도 하고 있어. 또 마을 순찰도 하고 기물 같은 게 파손됐는지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지. 양반촌도 수시로 순찰하고 말이야. 보통 이 정도야. 단순하지만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일들이지. 그렇구나. 그럼 그 외에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번 김대감을 모시고 동네를 간 적도 있었어. 드물게 호의 비슷한 일도 하는 거지. 동네에서는 가벼운 다툼을 중재시키거나 주객들을 진정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용한 편이라 처음에는 정적인 일이라 좀 지루할 수도 있어도 익숙해지면 이만큼 편한 일도 없을걸? 그렇구나. 설명해줘서 고마워. 자, 그럼 넌 한양에서 3년간 뭐 하면서 지냈냐? 너는 오늘 주말에 가서 같이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거 어때? 내가 살게 수화도 부를 거니까 그때 다 같이 얘기하자. 좋아,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잔하면서 베풀어 보자고. 좋지? 알았어. 그럼 나는 다시 일하러 가볼 테니까 이따 저녁에 보자고. 그럼 이따 주막에서 봐. 김대감, 양반촌. 양반촌에 도착하니 대감께서 밖에 나와 계신 게 보였다. 자네 언제 돌아왔나? 그간 못하러 하셨습니까? 한양에서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랬구나. 자네가 뭐가 급제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정말 장한 일일세. 연습은 끝난 것이냐? 그렇습니다. 한양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감. 미천한 소인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으며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거 잘된 일이로구나. 한양에서 오는 대로 얼마나 걸렸느냐? 8이 걸렸습니다. 오늘 안 많이 피곤했겠구나.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허허, 젊음이 온 거지. 나도 자네 나이 땐 그랬네. 가족들도 평안하신지요? 아무렴 다들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네. 자네 요리 아닌가?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리. 그는 이곳 양돈을 관리하는 사또다. 오는데 별일은 없었고 내 덕분에 무탈한 것 같습니다. 소인 이곳으로 배정되었으니 언제든 사또 나으리의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쉬고 모레 다시 얘기하지.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볼일을 보게. 나는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네. 하면 살펴가십시오. 곧 다시 부를 테니 자네도 이만 돌아가시게. 네, 대감. 대감께서 언제나 바쁘신 분이라 함께 대화를 오래 나누기란 드문 일이었다. 자네 얼마나 큰 특혜를 받았는지 알고 있나? 자네 같은 신분의 사람이 한양까지 과거를 보러 간다는 건 결코 일반적인 일이 아니세. 대감의 뜻이니 내 딱히 할 말은 없다만 나는 자네가 새로 맡을 일, 자네에게 얼마나 명예롭고 큰 행운인지 깨닫기 바라네. 아, 여부가 있겠습니까? 뭐든 맡겨만 주십시오. 언제나 냉소적인 그였기에 이런 반응은 새삼 놀랄 것도 없었다. 대감께서 자네 거취를 정하기 전엔 내 밑에서 일하게 될 것을. 물론 자네 휴가가 끝나면 언제든 불러만 주십시오. 좋아, 자넨 고분고분하는 편. 그런데 한양이는 무슨 일을 했나? 범죄 사건 조사를 담당했으는 꽤나 괜찮은 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를 신문하는 것도 뭐 그런 게 전부인가? 여기선 하등 쓸모없는 것들인데. 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만 배워왔군. 아닙니다, 나리. 보채를 서거나 경호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그쪽이 더 유용하겠군. 양반촌을 순찰하는 거니까. 알았네. 그럼 내일까지 쉬고 모레 다시 오게. 한 가지 여쭐 것이 있는데 가끔 마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지요? 별로 없네. 항상 조용한 편이지.
가끔 주민들끼리 소란은 있지만 하나의 중재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세. 자네 친구 윤복이에게 일상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게요. 네, 나으리. 오늘은 됐네. 이만 돌아가시게.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났다. 새로 시작할 일이 유쾌하지만은 것 같지만 뭐 열심히 해야겠지. 그래도 내일까진 쉴 수 있을 테니 잘 쉬어둬야겠어. 유리의 짐.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 그래도 오늘 수아랑 윤복이 형도 만나고 대감도 뵐 수 있었으니 다행이지. 말은 내가 없는 동안도 모든 게 그대로인 것 같다. 여전히 친절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고, 별일이 없다면 새로 시작할 일은 단조롭겠지만 뭐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어쨌든 기분은 좋아.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편해졌어. 한양도 좋아하지만 거긴 매일 시끄러워서 여기 같은 시골과는 달랐지. 여긴 뒷짐승 소리도 들리고 우리 집이 마을 외곽에 있어서 더 조용하게 느껴지기도 하니까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 마음이 놓인다. 주막에 가기 전에 짐이나 정리해두자. 나는 한양에서 가져온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아가 부엌에 가져다놓은 과일과 채소를 보고 그녀가 나를 얼마나 챙겨주고 있는지 새삼 느꼈다. 내가 집에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아마 윤복이 형이 대강께서 인사드리러 갔을 때 다녀가겠지. 날이 금세 저물었다. 나는 집을 나와 주막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해서 수아와 윤복이 형을 찾았다. 주막. 유리, 여기야. 왔어? 먼저들 와 있었네. 무가 급자신 유리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당연히 먼저 와 있어야지. 축하해, 고생 많았어. 그리 생각해주다니 뭔데 빠래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좀 쉬었어? 별로. 그래도 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쉴 수 있게 해주셨어. 내일까지는 쉴 수 있어. 좋겠네. 나는 그리 쉰 지도 꽤 됐거든. 내가 왔으니 나도 이제 좀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그나저나 수아야, 어깨 채소랑 과일을 갖다 놓은 거 봤어. 안 그래도 됐는데. 배관인데 뭘.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장에 나가볼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럼 오늘은 내가 살 테니까 다들 마음껏 시켜. 저녁에 갔다 오더니 부자가 된 거야. 그럴 리가 있겠어. 오늘은 내가 내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보아하니 오늘 저녁에 낼 돈은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럼 주문할까? 주목! 형이 부르는 소리에 주모가 우리에게 왔다. 필요한 건 이슈. 그럼 막걸리요. 그럼 너는? 저는 수정과 한 잔 주세요. 수정과? 알잖아, 나 술 잘 못 마시는 거. 그래. 그럼 저도 막걸리로 주세요. 식사들은 안 하시오? 삼계탕 시킬까? 좋아, 나도 안 먹은 지 오래됐어. 그럼 나도. 여기 삼계탕 셋이요. 알았어, 조금만 기다리게. 근데 너 갑자기 한양에는 어떻게 가게 된 거야? 대감께서 써주신 추천서를 들고 왕궁으로 찾아갔었어. 처음 갔을 때 왕궁이 너무 크다 보니 길 찾기가 힘들어서 경비병에게 길을 물어봤어야 했는데 왕궁 입구로 찾아가 대감께서 주신 서체를 건넸더니 바로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왔어. 나중에 안 거지만 거기서 양반들의 추천해받은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있다더라고. 내게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곤 바로 다음날 간단한 시험을 치르고 그 길로 거기서 3년을 보내게 됐어. 궁 바깥에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집이 있었는데 나도 거기서 살게 됐었어.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게 된 거야? 괜찮았어? 사람은 많았는데 나는 거기서 별로 주목받는 편은 아니었었어. 여러 사람들이 오가니까 누가 새로 오든 떠나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 한양에서 지내면서 느낀 게 사람 많은 데가 더 정이 없는 것 같아. 여기 같은 시골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달랐지. 거기서 사귄 친구는 없어? 있었지, 몇 명. 마음 맞는 사람들.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동에서 일하던 여행인들도 간간히 날 챙겨줬었고 나중에 이웃 사람들과 같이 저녁도 먹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어. 오래 지내다 보니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게 된 거지. 그리고 환영의 아리따운 낭자들도 만났고. 뭐? 아니 그런 일은 없었어. 수아, 너 왜 그래? 응? 아 뭐가? 아니 아무것도. 하하하.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훈련이 시작됐었어. 주로 활 쏘는 연습을 했었는데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말을 타면서도 잘 쏴야 했어. 말을 잘 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승마 연습도 매일 해야 했고 힘들었겠다. 과거 시험은 3년마다 치러지는데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훈련 때 배운 모든 걸 제대로 수행해야 해. 그날의 몸 상태나 운에 따라 합격 유무가 갈리기도 했고 종종 말에서 떨어져 납방하는 경우도 있었어. 그럼 또 3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렇겠지? 마지막 시험은 주상 전하께서 직접 주관하셨어. 그럼 내가 전하를 직접 뵌 거야? 응. 와, 그건 나도 몰랐는데.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나는 포도청에 배속되어 범죄 수사에 대한 기초적인 걸 배우게 됐어. 내가 가장 흥미를 가졌던 일이기도 했지. 한양에서는 살인이나 도난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 범인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뿐만 아니라 증인이나 용의자에 대한 신문도 필요해. 그렇게 사건에 대한 단서를 조금씩 찾아가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게 나한테 아주 흥미로웠어. 각각의 사건에 따른 대처법을 설명하는 지침서가 따로 있었어. 흥미로운데? 근데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도통 모르겠네.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은 여기서는 별로 유용할 것 같지가 않거든. 그럼 내가 실제로 범인을 잡아본 적이 또 있었어? 있었는데 나 혼자 한 건 아니고 몇 번 사건 해결을 도운 적이 있었어. 나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거라 아직 배워야 할 게 더 많아. 뭐 여기서 그런 일을 할 것 같진 않지만 집 나간 가축이나 찾아야 할걸. 어허, 그것도 꽤나 재밌겠는걸. 그 밖에 순찰을 한다거나 양반들 경호하는 일도 있고 양반들이 호의를 곁에 두는 건 흔한 일이잖아. 한양에서 별일 다 있구나. 아 맞아. 가끔 양동이 그립고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지내느라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 아주 값진 경험이었어. 내 신분이나 출신을 생각하면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 하긴 잘했네. 근데 한양은 어땠어? 엄청 크고 사람도 많이 다녀? 한양은 양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도시야. 주민이 20만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 뭐 정말? 응. 왕궁도 하나의 큰 마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안에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해. 궁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종친들이나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거기서 추석에는 혼자서 뭐 했어? 추석에는 여기처럼 행사가 많아서 한 번은 한양에 남사당 배가 와서 공연을 볼 기회도 있었어. 재밌었겠다. 나도 보고 싶어. 이름대에 참가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보다 사람도 훨씬 많고 상품도 푸짐했었어. 다 좋은 추억이지. 주문은 우리가 시킨 음식과 술을 내왔다. 삼계탕 3과 수정과 하나, 막걸리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의 과거 급제와 미안을 축하하는 의미로 같이 건배할까? 건배. 건배. 한양에서 지내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은데. 형도 가보면 좋아할 거야. 한양에는 정말 없는 게 없어. 음식도 다르고 여기 없는 물건들도 거기 가면 다 구할 수 있거든.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먹고 마시며 얘기했다. 너무 늦기 전에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이만 일어날까? 나도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 덕분에 잘 먹었다 유리야.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재밌었어. 가자 수아야.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 우리 이만 가볼게. 조심히 들어가. 그래 또 보자. 늦은 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수아를 호위하며 주변을 살폈다. 뭐해? 아 그게 밤에 조심하는 게 버릇이 돼버렸어. 나도 모르게 한양에 있을 때처럼. 고맙긴 한데 여기선 괜찮아. 한양에서처럼 위험한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겠지? 그래도 양동에 다시 돌아오니 좋아? 지금은 그냥 집에 돌아온 자체로 좋아서 나중에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도 알잖아.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그렇겠지? 만약 다시 돌아가게 되면 미리 얘기해 줄 거지? 그렇게 할게. 다 왔네. 들어가 볼게. 잘 자고 내일 봐. 그래, 내일 봐. 너도 잘 자. 나는 설을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갔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술도 마신 미처 풀지 못한 여행의 피로가 몰려왔다. 그날 밤 나는 곧바로 잠들었다. 둘째 날, 유리의 집. 계십니까?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런 시간에 누가 온 거지? 나으리.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이런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관하로 가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요? 사또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알았어. 헌데 무슨 일로? 그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사또께선 관하에 계시오. 네, 서두르셔야 합니다. 바로 갈 테니 잠시 옷을 입을 시간만 주시오. 나는 급히 갓을 쓴 후니 말을 찾으러 갔다. 말에 오른 후 양반촌까지 힘껏 달려갔다. 집무실. 집무실 안에는 사또와 대감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들은 초조해 보였다. 찾으셨습니까? 일단 거기 앉게. 자네 어째 윤복이랑 만났었나? 네. 어제 만났을 때 어땠는지 얘기해보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큰일이 났다 들었었는데. 우선 질문에 대답하게 설명은 후보에 할 테니. 그건 어제 2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돌아온 직후에 그의 집에서 잠시 얘기를 나눴고, 또 한 번은 저녁에 저희 집 근처 주막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고 거기엔 수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언제 헤어졌나? 저녁 늦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 바로 집에 돌아갔나? 네, 저는 수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그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 했으니 바로 집으로 돌아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감께서 오늘 아침 일찍 그를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면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 딱히 못 느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그렇네. 설명해 주시지요, 사또. 간밤에 마을에서 사람이 죽었네. 오늘 아침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네. 네? 자네가 돌아오니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면먹었습니다. 자네 어제 사또께 범죄 사건 조사에 관한 걸 배웠다고 했었나? 네, 대감. 자네가 이 사건을 조사해서 저녁에 우리에게 보고해주게나. 설마 그럴 용의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직 그렇다고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지만, 확실한 건 오늘 그가 아무 계획도 없이 일찍 일어나야 한다 했다지.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결근하고 사라져버렸네. 일단 그가 용의 선상에 있으니 범인인지 아닌지는 자네가 밝혀야 할 걸세. 자네와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수사는 공정히 해야 하네. 우리가 자네 믿어도 되겠나? 그런 거라면 염려 놓으십시오.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야. 내 평생 양동에 살았어도 이런 일은 처음일세. 가능한 빨리 범인을 잡아주게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마을 북부에 혼자 사는 한씨의 일세. 살해당했다고 보십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네. 가서 직접 확인해보게. 화면 바로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나. 한양에서 이런 살인사건의 현장 조사에 참여해본 적 있으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어서 가보게. 뭔가 발견하면 바로 보고하도록 하고.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윤복이 형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 리가 없잖아. 형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한시 앞이 상황이 정리되어야 한다. 일단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보자. 한시의 집. 나는 서둘러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다. 입구를 지키고 있는 보절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관아에서 오셨습니까? 그렇소. 안으로 드시지요. 최초 목격자는 누구요? 오전에 이웃에 사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사망자가 어떤 사이인지 아시오? 듣기로는 같은 데서 일하고 매일 주의건도 같이 했다 합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오? 네, 저쪽 집입니다. 그는 몇 집을 가리켰다. 목격자가 지금 크게 충격받은 상태입니다. 자네는 어찌 알았나? 저희 집이 이 근방이라서 비명소리가 들리기에 와서 확인해보니 방 안에 시신이 있었습니다. 해서 즉시 이 사실을 관아에 알렸습니다. 학도께서 확인하시고는 사람을 보낼 테니 올 때까지 여기서 지키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사망자의 가족이 누군지 아시오? 이웃의 말에 의하면 마을에 가족도 없이 여기서 쭉 혼자 살았다 합니다. 알았소. 내가 시신을 볼 테니 조금만 더 보초를 서주시게. 증인은 그 후에 보러 가겠소. 네. 사건을 정리해보면 출근 전 이른 아침 이웃집에 간 여인은 그녀는 죽은 한시를 발견했고 근처에 사는 보졸이 비명을 듣고 달려와 방 안에서 한시의 시신을 발견했다. 일단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이럴 수가.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된 시신이라니. 이걸 어디서부터 조사해야 하지? 정말 끔찍하군. 한영이도 이리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은 본 적이 없었어. 집중하자. 내 첫 임무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시신은 심하게 훼손됐지만 잘려 나가거나 없어진 부위는 없다. 팔과 다리가 손상되지 않았지만 복부와 흉부가 갈갈이 찢어져 있고 자국 때문이지 다른 상처들은 잘 보이진 않지만 바닥에 등을 대고 쓰러져 있는 걸로 보아선 정면에서 공격을 당한 것 같은데 아직 무슨 상황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군. 피가 멈춘 걸로 봐선 사망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다. 방 안을 좀 둘러볼까? 바닥이나 방 안에 부서진 물건은 없었으며 다툼의 흔적 또한 없다. 방문이나 입구에도 별다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찌 된 일이지? 차이는 흉부의 치명상 때문인 것 같지만 지난밤 아무도 비명소리를 듣지 못한 걸까? 사망자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었던 걸까? 누구를 집안에 들인 거지? 분명 아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을 텐데 불안당하겠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렇다면 서랍이 열려있거나 집안을 수색하는 흔적이 있을 것이다. 아직 범죄의 동기를 단정짓기는 힘들다. 당장 여기서는 단서가 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증인을 심문하러 가볼까? 조사는 잘 끝내셨습니까? 이제 시신은 옮겨도 좋소. 그리하겠습니다. 자네도 보았소? 네? 사람들이 동요할 수 있으니 누가 사건에 대해 묻더라도 절대 함구하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한시의 집을 뒤로하고 이웃집으로 향했다. 목격자의 집 앞에서 사람을 불렀다. 계십니까?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살인사건의 조사를 맡게 된 수사관이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소. 이번 살인사건의 조사를 맡게 된 수사관이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 왔소. 당신의 증언이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할 것이오. 그녀는 매우 불안해 보였다. 분명 많이 놀랐으리라. 증인이 좀 더 평정심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천천히 얘기해 주시오. 그리 급할 것도 없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오. 네. 무엇을 물어볼까? 당신의 직업은? 함께 일하는 사이라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직조공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거요? 아니요, 저희는 고용된 사람입니다. 거기선 몇 명이나 일하고 있어?
5명 정도입니다. 괜찮다면 옳은 일은 내가 고용주에게 대신 설명하겠소. 공방은 어디에 있소? 시장에 있는 호시 공방입니다. 사망자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지. 사망자는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소? 저희가 알고 지낸 지는 10년 정도 더 됐습니다. 항상 함께 일해온 것이오. 네. 어제는 어땠소? 어제도 함께 출퇴근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는 집을 정리하느라 후엔 밖에 나가지 않았었고요. 그러면 어제 한씨가 집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시는고요? 모릅니다. 허나 누가 찾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 그리 생각하시오? 서로 집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 누군가 왔다 가면 여기까지 소리가 들리기도 하거든요. 밤이 전혀 안 되네. 그래서 제 생각엔 한씨도 계속 집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에도 아무 소리를 못 들었소. 네, 어제도 평소처럼 조용했었고요. 제가 밤에 잠귀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라서 사람이 죽다니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사망자가 혼자 살았는지. 한씨는 혼자 살았다 들었는데 바보였던 거요? 아니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하면 부모나 다른 가족은 없었어. 듣기로는 부모는 다른 마을에 살고 있다고 했고 마을에 사는 다른 형제들은 없었습니다. 별로 비밀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공방 안팎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기던 사람 한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교적인 사람이었던 모양이요. 네. 한씨가 최근에 누군가 다투는 걸 보셨거나 그랬다는 말을 들어보셨어? 아니요. 한씨가 귀중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소. 사람들은 가끔 가족에게 물려받는 게 있기도 하니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날이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찌합니까? 범인은 금방 잡힐 테니 너무 염려 마시오. 한 말입니까? 너무 걱정 마시오.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소. 좀 쉬셔야 할 것 같소. 나는 이제 당신 고용주를 만나러 가보겠소. 형,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나를 다시 찾아주시오. 남쪽 출입문 근처에 사는 수아를 아시오. 나는 그녀의 밭 옆에 살고 있어. 만약 날 찾기 힘들면 관아에 일러주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럼 몸 조심하시오. 나는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일단 주변인들의 조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시장에 가기 전에 윤복이 형이 돌아왔는지 확인해볼까? 윤복의 집. 형 집에 있어? 대답이 없네. 아무도 없나? 옆집에 물어볼까? 나는 이웃집으로 찾아갔다. 계십니까? 누이시오. 오, 유리 돌아온 게냐? 형이 이웃에 사는 어르신이었다. 네, 어제요. 그래, 그간 잘 지냈냐? 저야 잘 지내죠. 오늘 윤복이 형이 안 보이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오늘은 통 못 봤는데 윤복이에 관한 거라면 나보다 걔네 부모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어? 이 시간엔 가게에 있을 텐데. 그러는 게 좋겠네요. 혹시 형을 보시면 제가 찾는다고 전해 주시겠어요? 아, 그렇게 아마. 감사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형의 부모님 가게로 가봐야겠어. 아들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역시 부모님이겠지. 윤복 부모의 가게. 이게 누구야? 유리 언니냐? 오랜만입니다. 어제 윤복이한테 내가 돌아왔다는 거 들었다. 정말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고 말고. 너는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건강합니다. 아, 젊으니까 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거뜬하구나. 하하, 내가 무가 급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장하구나. 언제 한번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꾸나. 그럴게요. 근데 아시겠지만 형이 좀부터 안 보이는데. 사톡에서 제 형을 찾아봐달라고 하셨거든요. 괜찮으시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그가 결백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가 돌아와야 의혹도 사라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뭐든 물어보렴. 형이 어제 주막에서 저랑 같이 저녁을 먹고 집으로 바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후에 다시 나갔나요? 글쎄다. 자기 전에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너랑 수아랑 같이 저녁을 먹었다더구나. 그러곤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럼 오늘 아침에는 못 보셨나요? 우리가 일어났을 땐 이미 나가고 없었어. 아침 언제쯤이요? 우린 해 뜨자마자 일어났지. 그럼 그 전엔 벌써 나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야. 가끔 시장 상인들 장사 준비를 도와줄 때면 일찍 나가기도 했거든. 아침에 관아에서 사람이 와서 윤복이를 찾길래 방에 가보니 근무복도 그대로 입고 일할 때 쓰는 장비들도 다 놓고 나갔더구나. 정말요? 이상하지. 요즘 이때도 챙겨 다녔는데. 혹시 오늘 쉬는 날이라고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제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는 했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는 정확히 못 들어서. 밖에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간 걸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거라면 먹을 거라도 챙겨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가족들에게 미리 얘기를 했다던가. 사실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잘은 모르겠구나. 걱정이 많아 보이는구나, 유리야. 아침에 찾아온 사람도 그래 보였는데 무슨 일인지 통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 이 질문은 피하고 싶었지만 그게 소문은 금방 퍼지기 마련이니 지금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간밤에 주민 한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뭐? 아니 그게 정말이냐? 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저도 믿기 힘드네요. 그래서 형을 찾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졌으니 이제야 좀 이해가 가는구나. 내가 일을 맡은 거냐? 네, 김대감 사또께서 제게 조사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윤복이를 의심하시는 거냐? 아직 그런 건 아니니 너무 염려 마세요. 형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의심받기 좋은 상황인 건 맞아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럼 일이 많아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형은 어제 우리와 헤어진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잠시 얘기를 나누고 잠자리에 들었다. 출근한 건 아니야. 근무복과 장비도 놔두고 갔다고 한 걸 보면 현재 그가 어디로 가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 이제 직접 공방으로 가볼까? 어서 오시오. 실례합니다. 주인 어르신을 뵙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출근하지 않은 직원 2분의 일로 왔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오시게. 그는 나를 구석으로 데려갔다.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제 한씨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뭔 일이 생긴 것이요?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웃에 사는 다른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현재 충격을 많이 받아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아마 몸이 괜찮아지면 다시 나오시겠지. 알았어. 근데 어쩌다가 그리 된 거예요? 살해당하셨습니다. 마을에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네. 여기서 40년을 살았어도 이런 일은 처음이구려. 믿기 힘든 일이죠. 정말 안 됐어. 일도 잘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알면 슬퍼할 거요. 게다가 마을에 살인자가 있는 걸 알면 다들 얼마나 놀라겠소.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범인을 찾도록 해야지. 그러면 좋겠구려. 듣기로는 한씨는 이곳에 가족이 없었지만 친근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그랬소. 한씨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잠깐 기다려보시게. 그는 종이에 몇몇 이름을 적어주었다. 감사합니다. 한씨가 손님들도 자주 상대하는 편이었습니까? 몇몇 손님은 그랬지만 주로 내가 담당하고 있었어. 하며 혹시 한씨가 최근 상인들과 사이가 나쁘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고 들었는데 꼭 만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없던 것 같소. 알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도 이제 가게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알려야겠소. 수고하십시오. 나는 공방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 공방을 떠났다.
아직 사건에서 살해 동기를 찾기 힘들다. 그녀가 살해당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내일은 공방 주인이 알려준 사람들을 만나봐야겠어. 이만 관하로 돌아가자. 집무실. 기다리고 있었네. 그쪽에 앉아 보고하게. 나는 탁자로 가서 앉았다.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걸 찾았네. 한씨의 사인은 복부와 흉부의 치명상이며 흉기에 의한 등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내가 그걸 모를 거겠나. 한씨는 직조 공방에서 일을 하던 사람으로 어제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답니다. 동료이기도 한 이혼 여인과 함께 출근을 했으며 두 사람은 일과를 마치고 오후에 함께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사망자는 저녁까지 외출을 하지도 않았고 집에 누군가 방문하지도 않았다 합니다. 목격자는 어제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며 오후에 잠에서 깰 만큼의 소란은 없었다고 합니다. 시신의 상태를 보아 지난밤에 사망한 것이 확실하면 집안의 침입이나 다툼의 흔적이 없는 걸로 보아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이웃 여인의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나. 범인이 아니라고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신이 난도질된 것을 봐 단순 살인은 절대 아닌 듯합니다. 그런 짓을 하려면 상당한 대범함과 힘이 필요할 터인데 이웃 여인이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 아직 범인의 동기를 확정짓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평소 주변의 사람들과 평판도 좋았고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집안에서 도난당할 물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자네는 아무것도 알아낸 게 없다는 말인가? 제 소견으로는 계획된 범행으로 보입니다. 물질적인 이유가 아닌 걸로 봐 지정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이유로 살인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 단정 짓기엔 증거가 부족하네. 그럼 이제 어찌할 생각이지? 사망자의 고용인이 제게 사망자의 지인 목록을 적어주었습니다. 주변 인물들을 만나 사망자의 정보를 조사하다 보면 분명 당사가 될 만한 걸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소문이 빨리 퍼질 수도 있겠는데 만약 범인을 하루빨리 찾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킬 것일세. 하면 대감 일단 용의자를 지정해 옥에 가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쨌거나 범인이 잡혔다 하면 사람들은 안심할 겁니다. 이웃에 사는 여인이라면 용의자로 만들기에 완벽한 조건이 아닙니까?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그러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만약 죄하는 사람을 잘못 잡아 가둔다면 우리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평판과 신뢰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구나.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군. 그럽시다 대감. 범인은 힘이 센 남자임에 틀림없다. 사람을 남도질할 정도의 힘이 있고 피해자가 아는 사람일 테지. 그렇습니다. 윤복이라면 이 기준에 부합하겠는가? 생각 못했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벌일 만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아시지 않습니까? 자네가 그와 절친하다는 건 아시지만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 자네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조사를 하다 보면 분명 증거가 나올 테고 진범이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대가 없어진 데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나? 그가 범인의 확률은 희박합니다. 군무복을 입거나 장비를 가지고 나가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훈련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최소한의 장비조차 갖추지 않고 사라졌다. 이는 그가 범인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좋아, 그래도 윤복이 용의자일 수도 있다는 건 동의하나? 현재로선 확실히 할 수 있는 증거가 더 필요하겠지만 사건에 연루되었을 거란 걸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가 밖에서 수상한 기척을 느끼고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음에 예민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나가서 무언가를 극하고 위험에 처하여 몸을 숨겨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요. 만약 그런 거라면 그가 사라진 것도 설명이 됩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군. 일이 복잡해지는 것 같네.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분발해주게. 저희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를 내야 해. 최선을 다하는 것만은 부족하네. 내 조사해온 후에 다시 보고하게. 사또는 나를 냉정하게 쏘아붙였다. 왠지 미운털이 박힌 것 같군.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야. 하루빨리 범인을 잡혀야 할 텐데. 유리와 수아의 집. 뭐 기다린 거야? 이제 오는구나. 기다렸지? 오늘 쉰다더니 하루 종일 안 보이길래 걱정했었어.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아, 아직 모르겠구나. 잠깐 안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 들어와. 수아의 집.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아침부터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인데? 어젯밤에 마을 주민이 살해당해서 아침에 관에서 사람이 찾아왔었어. 뭐? 너도 믿기 힘들지? 어떻게 그런 일이? 그리고 윤복이 형이 갑자기 없어졌어.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 어제 우리와 헤어진 후에 없어진 거야? 아니, 어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얘기도 나눴다던데. 오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걸 봐서는 새벽에 나간 것 같아. 어디 간 거지? 사또가 형을 의심하고 있어. 말도 안 돼.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형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근데 마을에서 누가 살인을 저지른 거지? 지금 조사 중인데 단순한 살인사건은 아닌 것 같아. 왜? 우발적인 범인이 아니야. 시신을 봤는데 그렇게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은 처음 봤어. 그런데 범행 당시에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었고 정황한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 사독에서 지금 형이든 누구든 빨리 범인으로 몰아잡아 가두려고 하셔. 국민들이 동의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이유지만 그것 때문에 나랑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중이야. 이곳에 살인자가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닌다면 사또의 신뢰나 평판이 곤두박질 칠 테지. 만약 외부에 소문이라도 난다면 더 큰 문제일 테고. 아직 급할 건 없지만 그래도 범인이어서 잡혀야겠지. 한양에서 비슷한 일을 해봤다고 하지 않았어? 처음 겪는 일은 아니야. 내가 가장 흥미를 느꼈던 일이기도 했지만 혼자 이런 일을 맡아본 적은 없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내일 아침 일찍부터 사망자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려고. 조사하다 보면 종종 증언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 용의자 선별은 그렇게 진행이 돼. 그렇구나. 이 얘긴 그만하자. 넌 오늘 뭐 했어? 난 아침에 장에 나가서 채소 팔고 모엔 배추 수확하러 밭에 갔었어. 지금 제철이거든. 너도 피곤하겠네. 내일은 시간이 괜찮아. 내일 쉬면 뭐 하려고? 순이네 집에 가서 같이 장구 치면 놀려고. 맞다. 순이도 같이 쉰다고 했지? 순이는 어떻게 지내? 시집은 잘 갔나? 왜 관심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잘 지내나 해서. 내가 한양에 갔다 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으니 그 사이에 혼례를 치렀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별일 있겠어? 잘 지내. 아직도 이 근처에 살고. 그렇구나. 늦었으니 이만 집에 가볼게. 내일 순이 만나면 안부 전해줘. 알았어. 그럼 잘 자. 그래 너도. 유리의 집. 이양동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이제 내게 맞는 일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네. 내가 돌아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마음이 무거워. 셋째 날. 유리의 집. 어제 일이 계속 생각나서 잠을 설쳤어. 생각해보면 외부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외부인이 이런 고립된 마을을 어떻게 찾아 들어온 거지? 가족들일까? 그런 거라면 분명 재물을 노렸을 텐데. 일단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자. 어이, 이게 무슨 소리지? 이 목소리는 수아 목소리야. 도와주세요.
가까운 곳은 아니야. 수아네 집이 아니고 좀 더 먼. 맞아. 오늘 순이네 집에 간다고 했지. 비명 소리가 난 곳은 그쪽인 것 같다. 서두르자. 순이의 집. 나는 서둘러 순이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새파랗게 질린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아가 있었고 그녀의 창구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수아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순이가... 잠깐만 여기 있어. 내가 가서 확인해볼게. 나는 문을 열고 방 안을 확인했다. 이럴 수가. 순이는 비투성이가 된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수아의 비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충격을 뒤로 한 채 방문을 닫고 나왔다. 괜찮소. 자네들이 도와달라고 한 거요. 별일 아닙니다. 이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괜찮은 것 맞소. 젊은 처자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는 돌아갔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창고를 손에 챙기고 그녀를 진정시켜 보려 했었다. 실로 충격적이고 끔찍한 상황이었다. 너도 봤구나. 여기 있지 말고 일단 나가자. 걸을 수 있겠어? 응. 집에 돌아가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가는 동안 그녀는 흐느끼어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아의 집. 미안, 나도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어째서 순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대체 왜? 나랑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순이랑 마지막에 본 게 언제였어? 며칠 전에 봤었어.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고? 없었지. 순이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대답해 줄 수 있어? 긍정적인 문제에 대해. 혹시 순이한테 돈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 모르겠어. 만약 그랬다면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순이는 양방댁에서 일했었지. 양방댁 밭에서 일했어. 순이 남자 관계에 대해서. 혹시 순이가 만나던 남자가 있었나? 아니. 우리는 모르지만 혹시 양반가 사람과 만나진 않았을까? 근데 왜 이런 거 묻는 거야? 양반가 남성들은 젊은 여인들과 미래를 갖는 건 흔한 일이니까. 가끔 끝이 좋지 않기도 하고. 말도 안 돼. 순이가 그랬다니 믿을 수 없어. 방금 일어난 일로 오늘 일정은 전면 수정되어야 했다. 저의 상태도 걱정되었지만 나는 한시 바삐 관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소아야, 같이 있어주고 싶지만 난 지금 바로 관아에 이 사실을 고해야 해. 부탁할게. 나도 같이 가게 해줘. 같이 간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미안해. 지금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워서.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그 전에 다시 순이의 집으로 가서 시신을 확인해야 할 거야. 힘들겠지만 밖에서 조금만 기다려줄래? 그래, 그럼 가자. 순이의 집. 잠깐 여기서 기다릴래? 금방 갔다 올게. 지금은 낮이니까 괜찮을 거야. 난 내가 또 충격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여기서 기다릴게. 갔다 와. 나는 홀로 순이의 집으로 갔다. 이럴 수가. 너무 끔찍해. 눈물이 나오는 걸 겨우 참았다. 수아만큼 친했던 건 아니지만 순이는 내 친구이기도 했다. 우리는 고아 출신으로 함께 자랐으며 고아 안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시신을 살펴보자. 시신의 회상 상태는 어제 사건보다 덜하지만 이번에는 가슴 쪽의 상처가 눈에 띈다. 아무도 이게 사망의 원인이겠지.
피가 멈춘 걸로 보니 사망하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야. 순이도 어젯밤에 살해당했어. 얼굴의 흉터가 아마 소리도 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입을 틀어막은 거겠지. 손의 힘이 굉장한 사람이었을 거야. 필시 가까운 사람이었을 텐데. 방 안에는 다툼 흔적도 없고 문도 강제로 열리지는 않은 것 같다. 모르는 사람의 방 안까지 들이지는 않았었겠지. 방 안을 둘러봐선 집을 뒤진 것 같지는 않아. 이불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있는 걸로 봐선 자다가 깬 것 같은데. 이웃집에서 어젯밤에 뭔가 들은 소리가 있었는지 확인해봐야겠어. 일단은 수아에게 돌아가자. 수아는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조금 진정돼 보였다. 끝났어? 응. 어떻게 된 거야? 어제 사건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야. 밤에 누군가 찾아와서 흉기로 살해한 것 같아. 어제 내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있자고 했었어야 했는데 나는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걸 알고 있었잖아.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훈이한테 일어날 거란 것도 알 수 없었잖아. 그래도 내가 많이 슬픈 거 알아. 나라고 왜 안 슬프겠어. 내가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게. 일단 범인을 찾을 때까지는 너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지내는 게 어때? 알았어, 그렇게 할게. 관아에 가기 전에 근처 주민들을 만나보고 싶은데 같이 갈래? 아니야, 너 일하는데 방해만 될 것 같아. 그냥 여기 기다릴게. 괜찮겠어? 괜찮아, 혼자 가.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내가 근처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순이네 바로 왼쪽 그 집 할머니는 지금 댁에 계실 거야. 알았어. 그럼 잠깐 다녀올게. 그래, 다녀와. 나는 수아가 알려준 집으로 가서 사람을 불렀다. 계십니까? 문이 열려 있었다. 네시요. 젊은이가 여기 있는 어쩐 일이요? 실례합니다.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 왔습니다. 아시게나 옆집에 사는 순이 아시죠? 순이 친구요. 네, 그렇소. 혹시 순이가 어제 집에 혼자 있었는지 아시나 해서요? 그랬겠지. 친구라면 본인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봐? 아, 그게 지금 집에 없어서요. 그래? 나가는 거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러 온 겁니다. 아까 그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던데. 네. 혹시 어젯밤에 옆집에서 아무 소리도 못 들으셨나요? 무슨 소리? 다투는 소리라나 비명 같은 거? 나는 우리 집 개 짖는 소리밖에 못 들었는데. 개가 밤에 자주 짖는 편인가요? 그냥 아무 때나 모르는 사람 보면 짖는 거지. 간밤에 밖에서 다른 소리는 못 들으신 거죠? 어젯밤에 이상하게 개가 계속 짖더라고. 다른 소리는 못 들었어.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실례했습니다. 잠깐, 무슨 일이 생긴 거요? 이런 건 왜 묻는 거요? 젊은이도 아까 소리 지르는 거 못 들었어? 뭔 일이 있는 거구먼. 할머니, 저는 관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어젯밤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겼거든요. 나중에 다시 와서 얘기해 드릴 테니 그때까지 나가지 마시고 집에 머물러 주셔야 합니다. 알았어. 그럼 실례했습니다. 다녀왔어. 금방 왔네. 할머니 댁에 계셨지? 무슨 일이 있다는 거 눈치채신 것 같다. 내가 소리 지르는 거 들으셨나봐. 미안. 괜찮아. 어차피 이 일은 마을 전체에 금방 퍼지게 될 거야. 근데 뭔가 알아낸 거 있어? 간밤에 할머니 댁에 개가 계속 짖어서 자다가 깨셨다는데. 아, 나도 종종 봤었어. 조그만 강아지야. 어쨌든 확실한 건 어젯밤에 순이네 집에 누군가 찾아왔다는 거지. 이제 어떡해? 관아에 보고하러 간다. 그래, 나도 따라갈게. 양반촌. 집무실까지 같이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렇지. 괜찮아? 그럼 나는 은사 아씨 계시면 잠깐 인사드리고 올게. 아씨께선 사또님의 따님이시니 사건에 대한 얘기도 이미 들으셨겠지? 아씨랑 친한 사이야? 뭐 그렇다기보단
그냥 오며 가며 인사 받아주시고 얘기도 편하게 해주시는 편이셔. 그렇구나. 그럼 이 끝나면 여기서 다시 볼까? 그래. 자네가 왜 여기 있나? 기장이 조사하러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셨습니까? 수아는 여기 어쩐 일로? 그게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 오, 뭔가 알아내게 있었다. 어젯밤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대감께도 바로 보여야겠군. 수아 안색이 별로 안 좋은데 어디 안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딸이 은사 아씨께선 댁에 계신지요? 온 김에 안부 여쭙 것이 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네. 잠깐이라면 볼 수 있을 게야. 감사합니다. 자네는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게. 좀 이따 집무실에서 얘기하지. 네, 들어가 볼게. 이따가 봤어요. 집무실. 잠시 후 사또와 대감께서 들어오셨다. 듣기론 어젯밤에도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해보게. 저는 원래 오늘 오전에 1시에 주변인들을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려는 찰나 근처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확인해 보인 비명을 지른 사람은 수아였습니다. 그녀는 근처에 사는 친구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해된 친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검시는 했나? 네, 시신을 살펴본 후 이웃집에도 다녀왔습니다. 범행은 어제 사건과 매우 유사한 수법으로 한밤중에 조용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흉부에 치명상을 입었는데 그것이 사망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웃집게가 밤중에 찢었다고 했으나 범인을 쫓아내기엔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아는 어떠냐? 시신을 발견한 게 수아였지? 사망자는 수아의 가장 친한 친구로 현재 충격이 큰 상태입니다. 옆집에 사는 제가 잘 돌볼 예정입니다. 그럼 곧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자네는 범인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나? 희생자가 밤중에도 문을 열어준 걸로 보아선 면식범의 소행임에 틈이 없으나 도난당한 물건이 없는 걸로 봐서 이번에도 범행의 목적은 물질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아에게 들은 바로는 채무 문제는 치정일 확률은 낮습니다. 그럼 범인이 동일인 거니까 그것까지는 확답할 수는 없지만 2명의 희생자가 살해당한 상황이 매우 유사합니다. 사또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뭐 어쨌거나 주민들이 더 이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일단 범인을 잡을 때까지는 해가 지면 외출을 삼가고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문도 열어주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럼 그리 하는 게 좋겠네. 사또 그럼 말씀하신 대로 보조들을 시켜 주민들에게 전화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하지요. 헌데 보졸 윤복은 돌아왔습니까? 아니, 지금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은 윤복일세. 그가 사라진 게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수배령을 내려야겠습니다. 죄가 있든 없든 일단 찾으면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하시지요. 그럼 수아는 어찌할 생각인가? 일단은 원래 계획대로 한시의 주변인들로부터 만나보려고, 후에는 말을 타고 마을 주변을 순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범행이 한밤중에 일어나고 있으니 오늘 밤에는 제가 마을에 잠복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괜찮은 생각이군. 사람이 더 필요한가? 아닙니다. 가능한 한 조용히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가 함께 움직인다면 범인을 눈치채고 숨어버릴 가능성도 있으니.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과 밤에 함께 지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피해자는 모두 혼자 사는 여인들이었으니 밤에 함께 지내도록 함으로써 불안감도 낮추고 범죄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일세. 그럼 자네가 얘기한 대로 하지. 네, 대감. 그럼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하게. 사또 지금 얘기한 대로 주민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면 소인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일 끝났어? 응. 아쉽게 인사드리고 오는 길이야. 인사드리고 순이 일도 말씀드렸어. 그랬구나. 아쉽게선 어찌 생각하셔? 양반촌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보면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럼 일단 뭐라도 좀 먹을까? 나 지금은 밥해 먹을 정신이 없을 것 같아. 그럼 주막에 가보자. 이 시간에 사람이 많이 없을 거야. 응? 주막. 뭐 먹을래? 글쎄, 국밥이나 한 그릇씩 먹을까? 그래? 관에서 주민들의 밤 외출을 금하고 혼자 사는 사람은 이웃들과 함께 지내도록 명을 내릴 거야. 나는 범인이 밤에 또 움직일지도 모르니 밤에 장복할 생각이야. 위험하지 않을까? 사건에 대한 조사부터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러다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너무 걱정하지 마. 스스로를 지킬 정도의 힘이 있으니까. 그 얘긴 저녁에 다시 하자. 알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원래 계획대로 첫 번째 희생자인 한씨 주변인들부터 조사해봐야겠지. 후에는 말을 타고 마을 근처에 수상한 게 없나 좀查하려고. 아직 윤복 오라버니 소식은 없는 거야? 아직은 없어. 걱정된다. 나도 형한테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는데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거면 어떡하지? 마을에 용한 박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때? 박수? 응, 범인을 잡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 글쎄, 순찰하러 갈 생각인데 같이 갈래? 됐어. 너 일하는데 괜히 방해하고 싶진 않아.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 나는 고원에 가보려고. 마음도 추스를 겸 다들 무사한지 확인도 하고. 그래, 그럼 해 지기 전에 우리 집에서 보자. 응? 우리는 주막에서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수아는 바로 고원으로 갔고 나는 그녀가 무사히 가는 걸 확인 후에 집으로 돌아와 말을 타고 나왔다. 나는 한시에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시장으로 갔다. 시장. 어제 살해당한 한시의 일로 왔어. 듣기로는 친한 사이였다고 하던데 그렇소? 그렇소.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 나는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돈 문제나 남자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전날 그녀의 이웃 여인의 증언대로 교우관계가 원만한 사람인 것 같았다. 여러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특별히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없었고 그들의 증언은 일치했으며 의심스러운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 알았어. 혹시 더 증언할 게 있다면 관하로 와주시오.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안씨와 순이는 우리가 모르는 두 사람만의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범인은 동일 인물인 건가? 집에 돌아가면 수아에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물어봐야겠어. 이제 마을 외곽을 돌면서 단서가 될 만하게 있거나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보자. 만약 내가 범인이라면 좀 더 마을과 떨어진 곳에 숨었겠지. 나는 마을 외곽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예상을 했지만 딱히 수상해 보이는 건 못 찾았고 병사들이 조용한 걸 보면 사또께서 벌써 주민들에게 사람을 보내 알린 거겠지.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물론 소일거리 하러 나온 사람조차도 보이지 않았니. 좀 더 멀리 가볼까.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 너무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지 말고. 내 기억으론 마을 서쪽에 작은 절 하나가 있었고 거기 혼자 사는 승려가 가끔 마을에도 내려오는 걸로 아는데 그가 최근에 마을에 와서 사람들 만난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서쪽의 사찰. 나는 마을 서쪽에 위치한 작은 절에 도착했다.
사람들에게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와본 건 처음이었다. 마을에서도 꽤 떨어진 편이라 모르고 찾아가기란 쉽지 않은 위치였다. 계단을 올라 입구에 섰다. 안을 들여다보니 누군가 앉아 있었다. 불경을 외고 있는 숙녀였다. 혹여 방해가 될까 조용히 다가갔다. 어찌 오셨습니까? 실례합니다. 저는 마을에서 왔습니다. 꼭 제가 방해가 됐습니까? 진리를 깨우치러 오신 겁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 혼란스러워 보이는군요, 젊은이.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나는 법당 안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저는 잠깐 마음을 비우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미타불.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깨우칠 수 없습니다. 그래, 잠깐 명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나는 호흡에 집중하며 주변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었다. 평온하다. 새소리와 풍경 소리만 들렸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젊은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스님께서는 이곳에 혼자 지내십니까? 자연동물 그리고 여러 생명체와 함께 살고 있지요. 하지만 이곳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것도 요즘엔 아주 드문 일이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역사나 전설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니. 참으로 오랜만에 오신 손님이구려. 그렇습니까? 사실 저는 최근 이 근방에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어 찾아왔는데, 만약 그렇다면 마을 사람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안이 아닌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시면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하하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젊은이. 제 삶의 방식은 당신들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저는 이런 곳이라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책을 읽고 수행하는 데 시간을 쓰다 보면 말이죠.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저의 역할은 이곳의 모든 지식을 용숙시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역사적 사실이나 전설에 관련된 오랜 문헌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누구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지금 제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마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 보이는군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지러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매일 명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언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다음에 다시 오게 될 수 있으니 부탁하실 거라도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젠가 또 뵙지요. 그럼 조심히 가십시오, 젊은이. 나는 숙녀와 인사를 나눈 후 다시 말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분명 수아가 집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유리의 집. 해가 떨어지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 우리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이제 왔어? 오늘 할 일은 끝났어. 아트가 이쁘네요. 오늘은 뭐 했어? 나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아이들도 무사해서 마음이 놓였고, 아이들에게 순이가 먼 곳으로 떠나서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전해줬어. 설명하느라 힘들었겠다. 안씨 아주머니께서 많이 슬퍼하셨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실 거야. 일 덜어줘서 고마워. 그래도 내가 무상해서 정말 다행이야. 순이 그렇게 보내고 너무 마음이 아파. 나한테는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알지? 순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더 슬퍼. 일이 다 끝나면 제대로 장례 치러줘야겠어. 그래, 그게 망조에 대한 예의겠지. 나도 정말 마음이 아파. 넌 오후에 뭐 했어? 나는 한시의 주변인들을 조사하러 갔었는데 딱히 알아낸 건 없는 것 같아. 혹시 순이와 한시 두 사람이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어? 나는 시장에서 일하니까 한시가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순이랑은 나도 모르겠어. 나한테 얘기한 적은 없거든. 그렇구나. 오해 마을 주변을 2번이나 돌아다녀봤는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못 찾았어. 아직 수방까지는 조사하지 못했지만 오해 마을의 서쪽의 절에 가서 그곳에 사시는 스님을 뵙고 왔고, 아, 마을에 가끔 오셔. 뭔가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야. 거기서도 오랫동안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 괜히 놀래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왔어. 잘했어. 오늘 밤에는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지금 사쪽에서 계속 억지를 부리고 계셔. 형이 범인이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뭐? 나는 형은 범인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정말 형이 범인이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드니 마음이 심란해지더라고. 사실 나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좀 이상하긴 해. 근데 윤복 오라버니가 춘희를 죽일 이유가 없잖아. 그래, 그건 말도 안 되지. 오늘 밤엔 마을에 나가버리고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벌써 2사람이나 죽었는데 수사에 진전이 없잖아. 지금 사또가 날 못 믿어하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야. 빨리 뭐든 찾아야 해. 대감께서 아직 내 의견을 지지해주고 계시지만 그게 오래 가겠어?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 응? 은사식에서 아시지만 괜찮을 거야? 만약 밤중에 누군가가 널 부른다면 절대 난 아닐 테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소리질러 도움을 요청해. 나는 나갔다 돌아오면 바로 옆방으로 들어갈 거야. 내가 잠들면 나가려고? 수아야, 진짜 조심할 게 있지만 내가 이런 일을 위해 훈련받았다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게. 수아나는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보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왔다. 내 방에서 자. 내가 옆방에서 잘게.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알았어, 고마워. 그럼 잘 자. 그래, 너도. 그녀가 일찍 잠든 건지 아니면 자는 척하는 건지 알 수도 없었다. 사실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뿐. 나는 기억한다. 그때 고민하던 찰나가 영원 같았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결정이었을까? 어떻게 할까? 나간다. 그럼 나가볼까? 유리와 수아의 집. 나는 심호흡을 하며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옆방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아는 자고 있겠지?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 혹여 수아가 깰까봐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밝아 달빛을 따라 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환했다. 나는 품 안에 단도가 있는지 재차 확인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볼까? 어디 갈지부터 정해야겠지. 오후에 마을을 순찰하면서는 수상한 걸 못 찾아. 동쪽에도 숲이 있지만 거기 누가 숨어 있다기엔 좀. 범인이 마을 사람이라면 말 안 했겠지. 처음 사망한 현씨의 집은 마을 북부였고 오늘 살해당한 순이의 집은 마을 남쪽이야. 그 주변은 모두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조용한 곳이다. 중앙의 양만초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을 테니 그쪽에 가보는 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여기서 가까운 마을 남부부터 가볼까? 나는 집 근처의 남쪽 출입문으로 바로 올라갔다. 오후에 수아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나는 범인이 오늘 밤에 또 움직일지도 모르니 밤에 잠복을 할 생각이야. 위험하지 않을까? 사건에 대한 조사부터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의 말이 맞다. 만약 범인과 맞닥뜨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었다. 걸어가면서 그런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니 아찔했다. 현영에서의 사건은 늘 누군가가 동행했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선 홀로 범인을 찾아야 한다. 과연 내가 혼자 해낼 수 있을까? 너무 자만한 게 아닐까? 한시야 순이의 시신을 떠올리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질 지경이었다. 혼자 범인과 맞서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이야.
일단 범인을 내 눈으로 확인한 후에 낮에 잡는 게 좋겠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남쪽 출입문에 다다랐다. 보복을 낮추고 집집마다 살피면서 수상한 낌새가 없는지 확인했다. 온 마을이 긴장 상태로 침묵만이 흘렀다.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넓은 시야가 확보되면서도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해. 좌우를 살펴보니 갈림길에서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한 몇 그루의 나무를 발견했다. 조심스레 근처로 다가갔다. 여기서 잠시 매복할까? 너무 조용한데 원래라면 평화로운 밤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쯤 자정이 넘었겠지. 범인이 지금 밖에 있고 내가 위치 선정을 잘했다면 그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것도 꽤 힘든 일이군. 그곳에서 꽤 오랫동안 매복했지만 아무런 낌새도 찾을 수 없었다. 여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으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볼까라. 주변을 조심스레 살핀 후에 자리에 일어났다. 오래 쪼그려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저려왔다. 이제 마을 중앙의 시장을 지나 북쪽으로 가야 한다. 괜찮아지는 대로 출발하자. 나는 다시 집집마다 조용히 살피면서 마을 중앙부에 다다랐다. 음? 마을은 어두웠지만 동쪽에서 빛이 보였다. 연만천의 불빛이 이렇게 시야가 밝으면 범인이 함부로 돌아다니긴 힘들 거야. 그래도 양반들 사이에선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별일 없겠지.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 보자. 시장을 지나 마을 북부에 도착했다. 아까처럼 잠복할 곳을 찾아보다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냈다. 나는 어느 집 담장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다. 나무 위에 오르니 눈에 띄지 않고 근처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여기서 몸을 숨기고 기다려보자. 오늘 밤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다면 내 사도가 또 박달할 텐데. 그보다 최악인 건 또다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이지만 여기선 주변의 모든 게 잘 보이네. 양문천에 불을 켜둔 것도 보이고 마을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모두 자고 있겠지. 대감께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야. 다른 양반들과 달리 배려가 깊으신 분이신데 마을의 악령과 평화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그분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어서 범인을 잡아야 할 텐데 오늘 밤도 아무 성과가 없다면 내일은 어쩌지? 지금 떠오른 방법은? 우선 순위에 주변인들부터 조사해보고 그 다음은 숲속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는 것. 만약 그래도 아무것도 못 찾으면 마을 집집마다 수색할 수밖에 없어.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야.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으니 그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자. 가능한 한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니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다. 오늘 밤은 아닌가 보다. 집에 돌아가서 눈 좀 붙여야겠어. 나무에서 내려가려 하자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움직임을 멈췄다. 발자국 소리? 누군가 오고 있어.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분명 주민들에겐 밤 외출을 금하라 명했건만 놈은 범인임에 틀림없다. 나는 크게 뜬 눈으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검은 형체가 내가 있는 분위기로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다. 온몸을 천으로 감싸고 있어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런 망설임 없는 걸음걸이로 마을 밖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정말 범인일까? 만약 그렇다면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빠져나가는 중인 걸까? 이제 어떡한다. 한번 정해져 있다. 나는 그를 따라가야 했다. 만약 오늘 밤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되었다면 비극적인 일이 되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대신 지금이 그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이다. 누군지 모를 형체는 내가 몸을 숨긴 나무 근처까지 걸어갔다. 가까운 거리임에도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지나갔다. 놓쳐선 안 돼! 내 기척을 듣지 못할 정도로 멀어졌을 때쯤 조용히 나무의 아래로 내려왔다. 한밤중 혼자 미행을 해야 하니 마음의 평정심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만약 그가 마을 밖으로 나가면 어떡하지? 나는 조심스레 그를 쫓기 시작했다. 말을 벗어나자 그는 더 이상 거리낄 게 없는 듯이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곧 마을 동쪽 입구에 도착했다. 뭔가 일이 복잡해지는 느낌이었다. 동쪽 숲. 길을 잃지 않도록 달빛이 밝아야 할 텐데 이상해. 너무 어둠은 전혀 구애받고 있지 않는 느낌이다. 나는 담담히 그의 뒤를 쫓았다. 칠흑 같은 어둠은 아닐지라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의 형상을 구분해 쫓기에는 너무 어두워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었다. 쫓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을 유지했다. 쫓는데 집중하느라 내가 어디에 와 있는 건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아. 이제 마을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왜 이런 깊은 삶 속으로 온 거지? 도대체 누구지? 한참을 따라간 후에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무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놈이 걸음을 멈춘 걸까? 아니면 내가 놓쳐버린 건가? 젠장,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만약 전자라면 내가 움직이면 지킬 텐데. 좀 더 지켜보자. 나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젠장, 놓친 것 같아. 그렇다고 밤새 여기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 마지막으로 소리가 들린 쪽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나는 바닥에 나뭇잎 소리조차 나지 않도록 조심스레 움직였다. 그리고 놓쳤다고 생각했던 지점까지 조심스레 걸어가기 시작했다. 어라, 저쪽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무 뒤에 집 같은 무언가가 보였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나무로 지어진 오두막이잖아. 설마 여기가 범인의 은신처인가? 나무로 지어진 오두막이잖아. 설마 여기가 범인의 은신처인 건가? 누가 여기 사는 거지? 이런 곳에 누군가 산다는 것도 믿기지 않지만 수상하기 짝이 없군.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가까이서 보니 그냥 작은 집 같아 보였다. 아니면 무언가를 보관할 창고 같은 걸까? 내부에는 아무런 소리도 불빛도 없었다. 녀석이 저기로 들어간 걸까? 오두막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냄새는 분명 어디선가 맡아본 적이 있는데. 잠시 후 생각했다. 이건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다. 잠시 후 생각이 났다. 이건 시체 썩어가는 냄새다. 설마 저 안엔 시체가 있는 건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봐야겠어. 나는 이곳에 나 혼자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바닥에 돌을 주워 허공에 던져보았다.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괜찮아. 아무도 없어.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나는 망설임 없이 오두막의 입구로 다가갔다. 냄새가 점점 지독해졌다. 그것이 무엇인지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내 몸에 미쳤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내 등 뒤를 관통했다. 크아! 나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마지막 힘을 짜내서 나를 공격한 사람을 확인하려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날카로운 무언가가 내 몸을 관통하는 게 느껴졌다. 끝났다. 저항할 수가 없어. 그 순간 나는 놈이 나를 이곳으로 유인했다는 걸 깨달았다. 너무 정말 영리했고 그의 함정은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나는 오늘 밤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다. 내 임무는 실패했고 나는 목숨의 대가를 치렀다.
자, 이렇게 죽으니까 분기가 나왔네요.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자, 문답 선택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동. 집에 있는다.